네, 안녕하세요. 네, 3월 3일. 네, 일단 장 마감 후에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실적 발표가 먼저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 영업 매출액은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상황인데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 부분을 시장에서 먼저 알았겠죠. 일단 셀트리온 실적은 일단 또 봐야 되겠지만 일단 헬스케어 실적 영업이익이 일단 반토막 난 부분 일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공시 나왔던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단기 실적이 2022년 4분기입니다. 네, 매출액 5,41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372억 나왔습니다. 일단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용 이익도 일단은 조금 적자로 전환되었고 단기 순이익도 적자로 일단 전환이 되었고 요거는 일단 큰 이슈는 아닌데요. 일단 영업이익 쪽에 대한 부분 일단은 작년 3분기 때 매출액이 4,900억에서 작년 3분기 기준상으로 매출액이 9% 정도 늘었습니다. 영업이익 작년 3분기 725억에서 작년 4분기 372억으로 48% 거의 반토막 났고요. 작년 21년 4분기에 영업 매출액이 6천억대 부분이었습니다. 요걸 네키로나 이슈 부분이었고요. 영업이익이 697억 물론 네키로나 들어갔죠. 그래서 21년 4분기 697억, 22년 4분기 372억 해서 마찬가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단 컨센서스가 중요한 사항인데요. 일단 아직까지 조금 반토막 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안 나오고 있는 듯한데요. 그 부분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원래 컨센서스 매출액 5,700억에 영업이익이 844억대 요게 작년 말 기준이었습니다. 올해 기준상으로 레포트가 한 5개 정도 나오면서 평균 매출가 5,500억에 영업이익이 754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700대, 700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죠? 일단은 아까 보셨던 대로 영업이익이 372억대 컨센서스 반토막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 기준상으로 매출액은 5,400억, 영업이익이 740억대 부분이었습니다. 매출액은 큰 이슈는 없는데 그죠? 5,400억, 5,400억에 5,476억에 5,410억 정도가 나왔으니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부분. 일단은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일단 계속 빠졌다라고 봐야 될 듯하고요. 시장에서는 먼저 그 부분을 인지했다. 이게 헬스케어 영업이익 기준상으로는 어닝 쇼크 부분입니다. 일단 주가 어느 정도 다 떨어져 있는 상태 부분이긴 한데 그죠? 그 더 추가적인 저점을 경신할 가능성은 낮지만 여하튼 4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쇼크가 일단 나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보도자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022년 연간 실적 발표 역대 최대 매출액 1조 9,722억 달성했다. 여하튼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어닝 쇼크 났지만 그죠?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는 부분. 이제 영업이익 반토막 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좀 단기적인 이슈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부각된다라고 하면 큰 이슈는 없을 듯 하고요. 여하튼 월요일 날일 때 또 주가 반응 여부를 조금 봐야 될 듯한데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2022년 연결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 9.3%, 영업이익 14.8% 증가했다 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 11.6%대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역대 최대 매출 나왔습니다. 유럽 램시마 SC 매출 전년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재연간 시너지로 램시마 매출도 동반 상승했다라고 하네요. 미국 직판 성장시장 제품 신규 출시 등을 통해서 올해도 실적 개선 지속할 것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022년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9,700억에 영업이익 2,289억, 단기순이익 1,472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공시했다. 일단 그러면 컨센서스를 한번 봐야죠. 매출액 1조 9,700억에 영업이익 2,280억 부분입니다. 올해 초에 나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4개 정권사의 평균치 부분인데요. 매출액 1조 9,700억, 매출액은 부합이 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2,600억대 부분인데, 그죠? 2,658억. 영업이익률 13.4%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아까 요게 4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컨센서스에서 빠졌습니다.
동사는 수익성 높은 램시마에서시 유럽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유플라이마, 유럽 매출 본격화 및 성장 시장 내 제품 판매 등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8% 올랐으며 영업이익률도 전년보다 개선된 11.6%를 기록했다. 특히 일시적 성격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레키로나를 제외한 실적을 비교하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4% 크게 증가해서 바이오 의약품 판매를 통한 본업의 성장세는 지속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요게 또 가장 정확한 추세를 알기에는 맞는 사항이죠. 21년 4분기 때 레키로나가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램시마에서시는 2022년 매출이 전년 대비 160% 크게 오른 2,369억 원을 기록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 개선을 이끄는 주요 제품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해서 올해 예상 보통 이 정도 했습니다. 2022년에 이제 올해 대략 한 4천억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 기준상으로는 4분기 때 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는지 컨센서스 그 이유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경쟁 인플렉시맙 제품에서 램시마로 전환하는 환자들이 램시마 SC로 유지 치료를 진행하는 제형 시너지로 인해 램시마와 램시마 SC 모두 처방이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듯 2022년 램시마 유럽 매출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듀얼 포뮬레이션으로 시너지 효과 당연히 생기겠죠. 중남미, 아시아 등 성장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먼저 중남미에서는 2022년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크게 늘었는데 가장 큰 제약 시장인 브라질에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등 3개 제품이 연방정부 입찰 수주에 성공하며 독점 공급했고 콜롬비아, 칠레 등 여러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며 판매 성과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 제약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일본의 경우 작년 4분기 램시마가 26%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으며 허주마 59%의 점유율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베그젤마 출시로 항암제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여튼 일본에서도 잘 나갑니다. 이외에도 아태 지역 케미컬 의약품 매출이 1천억 수준으로 오르는 등 글로벌 전역에서 이어진 판매 성과들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글로벌 직판 확대의 원년인 올해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개선은 지속될 전망이다. 먼저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 시장인 미국에서 베그젤마, 유플라이마가 각각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당 제품들을 직접 판매할 계획으로 이를 총괄할 미국 법인 최고 사업 책임자로 토마스 누스비케를 영입하는 한편 베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도 직판으로 확정이 된 듯합니다. 그 전까지는 유통사나 지팡이나 조금 확정이 안 된 사항이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에서 바이오 시밀러 커머셜 경험이 풍부한 헤드급 인력 및 실무를 이끌 재원들을 확충하는 등 법인 조직 강화에 힘쓰면서 미국 직판 성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여하튼 5월달 승인 났어 그죠. 유플라이마. 이게 7월달 출시의 이상이었고 PBM, 선호약품 목록 잘 돼야죠. 제품 출시 지역도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램시마 SC를 올해 중남미 지역에서 신규 런칭할 계획이다. 중남미는 기존 제품들이 입찰 성과를 탄탄하게 쌓고 있는 지역 시장인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올 연말에는 약 5,600억 규모의 일본 아달리모버 시장에 유플라이마를 출시해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경쟁력 강화로 시장 공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하튼 올 연말이다 라고 하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계자는 의료진의 니즈에서 출발했던 세계 최초 인플렉시마 피하 주사 재사용 램시마 SC가 현지의 호평 속에 출시 3년 만에 연매출 2천억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매출 달성에 기여했다며 올해에는 의약품이 고가인 미국에서 베그젤마, 유플라이마를 직접 판매할 예정인 만큼 회사의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것이며 중남미, 아시아 등 글로벌 전역으로 제품 출시를 확대해 나가면서 한창 다양해진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매출 확대와 실적 개선을 모두 달성해 나갈 것이다. 아무튼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직판 부분 플러스 요인이긴 한데 그죠. 일단은 또 직판 비용 부분 쪽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일단 직판 비용을 조금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하튼 좋은 쪽은 새로운 파이프라인 추가 부분으로 직판 부분으로 수익성을 더 크게 확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초반에 일단은 조금 잘 안 팔리면 그죠. 단기적으로는 직판 비용 부분 때문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아까 일단은 이게 영업이익이 작년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2200억대 부분이었죠. 올해 전망 매출액 2조 3200억에 영업이익 3100억대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4분기 때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이유가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 여부에 따라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조금 또 일단은 하향 조정은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될 듯 하고요. 요 4분기 때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이유가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하면 뭐 시장 전망치 뭐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이 직판 비용 이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지. 직판 비용이 때문이 아닐까 또 한번 단순하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 여하튼 좀 영업이익이 어닝 쇼크, 4분기가 영업이익 어닝 쇼크 났지만 일단은 크게 주가에는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여하튼 일단은 이슈부터 보고 월요일날 주가 흐름을 봐야 되겠죠.